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9월 둘째 주입니다. 첫 주가 끝나고 야간극만 3주차인가요? 3주차, 4주차, 5주차, 그렇죠? 3주 두 번 했네요. 세 번째입니다. 6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어떤 무슨 경주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야간 경마라고 해서 신경 써야 될 게 그렇게 없죠. 그냥 뭐 오후에 뭐 불 한 번 킨다라는 건데, 뭐 몇 경주 그 정도 뭐 갖고는 야간 경마의 어떤 그 특성 그런 것들을 가미시켜야 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뭐 어저께 그저께 월요일 저녁인가 일요일 저녁인가부터 뭐 에어컨을 그러니까 열대야가 이제 그 25도랍니다. 저는 예전에 24도로 알고 있었는데 요 근래 그 뉴스를 찾아보니까 25도죠. 25도가 열대 넘어가면 이제 열대야랍니다. 저는 예전에 24도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월요일 저녁부터 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새벽에 좀 이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나가면 좀 서늘할 정도입니다. 새벽에는 해가 좀 떠야 그래도 딱 좋다 그러더라고요. 조교 보는 사람들이 해 뜨니까 아침에는 좀 해가 뜨기 전에는 조금 뭐 좀 이렇게 서늘하다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인데 해 뜨고 나니까 딱 좋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뭐 매번 그렇지만 이제 말의 어떤 컨디션들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뭐 이게 이런 얘기를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뭐 굳이 핑계를 댄다면 이유를 댄다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푸들인데 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더위에 약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안아달랍니다. 안 갑니다. 헥헥거리고. 근데 요 근래 지금 한 3일째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냄새 맡고 콩콩 냄새 맡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동물이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느끼지 않을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말들의 어떤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상한 예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는 이제 편성이 막 분할인 경주가 많아서 정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좀 난해합니다. 아주 뭐 이렇게 좀 깨끗한 아주 깔끔한 그런 경주를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월 13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시 15분에 출발하고요. 국내산 육군, 이세마, 마령경주 10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런 경주는 뭐 눈에 띄는 말이 없잖아요. 뭐 슈퍼데이요. 등치 뭐 490kg짜리, 뭐 썬더런, 뭐 400, 뭐 이렇게 파워베스트 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주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도 없습니다. 뭐 조교가 잘 됐네, 멋졌네, 뭐 이런 얘기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잠재력이 있으면 좀 이거는 좀 생김새도 그렇고 뭐가 하는 짓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좀 그런 말들이 눈에 띄면 좀 분산 배팅을 하더라도 좀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위주 드리면 뭐 저만별도 생김새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마방들 있죠. 20조, 15조, 13조 이런 마방들. 와, 정말 뭐 도대체 패턴의 어떤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위즈런도 보면은 토요일 날 스포 한번 딱 하고 계속 걸어 다니다시피 했어요. 그것도 뭐 똑바로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왜 장하게 설명드리면 장철 기수가 타고 기록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인기권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고 6번 파워슬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권에 있습니다. 어차피 저도 2번, 6번을 이렇게 1, 2등을 예상을 했는데 발을 너무 현란하게 써요. 뛰려는 의지는 좋지만 발을 현란하게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사인 볼트가 팔이나 다리를 잘 아주
단거리 선수답게 아주 깔끔하게 간결하게 써야 되는데 팔을 막 이렇게 흔들지 않고 막 옆으로 이렇게 막 흔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냥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어떤 평범한 발 쓰는 게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매끄러운 간결한 그런 발 쓰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면 되지. 오면 되긴 됩니다. 근데 그런 발씀을 갖고 있는 마필이 과연 얼만큼 뛸지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첫 경주였습니다. 네, 두 번째 경주입니다. 1400m고요. 1번, 4번. 스마트 테이크, 안양기품. 안양기품도 지난번에 의외로 이제 그러니까 쟤도 보면은 고개는 딱, 그러니까 중간에 잘 있었는데, 잘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문정규 기수가. 잘 붙잡았는데, 나한테서 고개 딱 들고, 오른쪽 차측만 쓰니까 왼발로 지그시 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바로 뛰어도 될까만데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그시 이제 내측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왼발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른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왜 직선에서 오른발을 바꿔야 되냐? 왼발로 돌았기 때문에 오른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냐고 여러분들. 코너로 왼발로 돌면 스피드에서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뒤는 돌아가고 머리는 이렇게 안으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 똑바로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얘기했어요? 해리카신 기수의 금성여제, 백룡을 예를 들면서 금성여제, 거기 뛰는지도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예. 집중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제 탓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거든요. 말을 똑바로 뛰는 게 우선이에요. 급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수 10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저도 열이면 9의 반은 전부 다 급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신경 쓰고 타는 기수들은 정말 느긋하죠. 그러고 보면은 꼭 그런 것들이 어떤 좋은 결과로 나와요. 자,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저 스마트 테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인가 뛰고 선행 외곽에서 뛰었어요. 근데 뭔가 부족하니까 1800.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1300 뛰는 거 봐가지고는 이마필은 장거리에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애둘러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왜? 1300에 뛰는 게 그 모양이니까. 근데 오늘은 뭐야? 상대가 너무 약해요. 누가 있어? 컴플리트 파티요? 천지 스카이, 옥천스타, 이거 12조 가서 체중 이렇게 빠져있는 천행체 다, 대승만 다. 그러니까 1번, 4번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경주는. 어떻게 뛰든 간에 이런 경주는 능력이 쟤네들이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점배당이야. 그런데 이 마필들의 단점들을 왜 얘기를 하느냐? 위험하다. 여기다 저 배당에다 2배짜리, 3배짜리에다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예, 이 경주였었고요. 네, 3경주입니다. 1400m고요. 8마리 출전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빈체로킹, 승근전이고, 캔버스 온고, 그 이전 경주에 이겨서 이긴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게 왜 인기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400에 출전했다는 건 뭐냐면은 또다시 취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 김용곤 기수 보면 제가 열이면 8, 9은 몰고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10중 8구는 몰고 나온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6대4 비율이에요. 예. 많이 붙잡고 나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지난번에 해보니까는 안 되더란 얘기예요. 지난번에 취입을 시도해봤잖아요. 안 돼. 야, 시간이 없어서 거리가 너무 짧다. 1400 가자. 1400에 왔어요. 그런데 제 마필 자체는 리듬감이 없어요. 김동주 씨 53조 있을 때부터 그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떤 13초 중후반대의 활용 타임을 갖고 1400에 나왔어. 그러면은 뭐예요? 상대가 그거보다 못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를 능가할 말이 한 마리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통할 수 있는 게 한 마리만 있으면 제가 2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쟤보다 잘 뛰는 말이 2마리, 3마리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누구냐? 이제 빈체로킹, 블러드 마운틴, 문학축제 이런 마필들이 역시 마찬가지인데 슬램 드래곤이 여기선 제일 센데 공백기가 너무 많아. 점화방답게 조교를 아주 살살 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것 같으면 조교를 분명히 그러니까 점화방은 그런 건 있어요.
뭐 보통 뭐 6개월, 7개월, 8개월 막 1년씩도 조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은 좀 거짓말이고. 하여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조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세게 하느냐? 안 해요. 저 마방에 제가 특징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교를 오래 하기 때문에 다른 마방처럼 공백기를 가지면 막 10kg, 20kg, 30kg 막 체중이 부는 게 아니라 이 마방은 체중을 맞춰 갖고 나와요. 30주가 됐든 40주가 됐든 체중을 맞춰갖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운동을 갖다가 막 뛰어다니고 막 해가지고 체중을 맞췄느냐? 아니에요. 시간을 길게 갖고 가는 거예요. 막 6개월, 7개월씩 훈련을 해가지고 가볍게 하면서 그거를 계속 몸을 똑같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또 딴 얘기 할까요? 예, 딴 얘기 할게요. 제가 여기 이제 처음에 예선가를 하러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교 서서 보는 게.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마음 잡고 거의 10년 동안을 매일 아침을 구룡산 대모산을, 여러분들 보시죠. 구룡산 대모산을 아침마다 조교 끝나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 조교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사에서 주는 조교표입니다. 조교표. 조교표를 딱딱딱 네모나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1조부터 저 54조 끝에까지 가면서 탁 뭐라 그러죠? 한 마리씩 전부 다 오늘 조교가 어땠는지 다 머릿속에다 입력을 해요. 근데 지금 비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1조 1번부터 54조 40번까지 말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정말 다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1조 1번도 모릅니다. 예. 사실입니다. 근데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아무튼 간에 그 10년 동안 다니면서 제 체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뛰고 많이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적게 먹을 때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하여튼간 슬램 드래곤의 어떤 저 토니 조교사들, 외국 조교사들 그거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그냥 막 한 몇 개월 놀렸다가 30kg 쫙 불면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막 아파 죽겠는데 그런 게 안 하더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리가 아프니까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체중을 맞추고. 네. 자,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럼 여긴 뭐냐? 지금. 예, 여기 문학 축제 있고요. 저 블러드 마운틴인데 블러드 마운틴한테는 거리가 짧아요. 1400m. 오히려 이제 빈체루킹이 완전히 약한 편성에서만 뛰는데 저게 조금 더 앞쪽에서 블러드 마운틴보다는 앞쪽에서 경주를 펼친다면 그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마필은 좀 보고 싶은 마필이 없습니다. 삼경주였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200m고요. 10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여기 이제 문학 댄스가 인기 1위에요. 대한 코코죠. 덩치 좋은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몸이 뻣뻣하다. 몸이 뻣뻣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대충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원더풀 튠업입니다. 이것도 뭐 주행 자세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결국엔 문학 댄스가 이긴 것도 있고 지난번 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기 1위가 됩니다. 라운 피날레도 있고 쟤랑 이제 둘이 이제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배당판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거의 둘이 이제 인기 1위를 나눠 가질 겁니다. 근데 라운 피날레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직은 좀 덜 연근. 그 다음에 이제 1200도 경험을 안 했고 문학 댄스는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겼을 때 어부질이다. 어부질을 이긴 거다. 그러니까 어부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부질이라는 말을 써서 좀 죄송한데 그냥 다른 말이 못 뛴 거예요. 그냥 뒤에 좀 후미권? 거의 후미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탈 수 있어, 조윤건이가? 못 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마필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능력을 갖고 이제 기수가 욕심을 부린다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이렇게 탔으면은 이렇게 타야 되는데 저렇게 탄다고요. 왜? 욕심이 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수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아, 거기서 내가 한 발만 더 빨리 갔으면 오히려 반대거든요. 한 발만 늦게 갔어야 되는데 한 발만 빨리 갔으면 내가 이겼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내가 왜냐면 저렇게 3착, 4착 와버리면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차 와서 바닥에서 2차 와서 늦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만 따라붙으면 오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만큼 힘을 썼기 때문에 라트에선 뒤로 가는 거죠.
저런 마필들이 만약에 저런 것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갖고 있는 체형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단점이에요? 지구력이 없어요. 허리가 엄청 길어요. 그런 말을 갖고 힘쓰고 가면 안 되죠. 오히려 허리를 좁혀주는 그런 기술의 이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잖아요. 여태까지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조금만 앞에 가야지.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뒤에서 더 당기고 있어야 그만큼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경주도 믿을 게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4경주였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맨 그런 마필들만 출전하고 있어요. 남천 서브, 썬더럭키요. 저런 거 지금 뭐 조교 해는 동 마는 동 하고 나왔습니다. 단주주 2주 만에 출전해서 그런지 그랬고, 페인트 이너도 지난번에 선행 가서 죽은 말 아닌가요? 누가 선행 갔죠? 김태희 기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따라가니까 이번엔 선행 가야지. 1300m니까 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왜? 저런 마필들 다 단점이 있잖아요. 여기 원더풀 캐셔 마체 얇아요. 예, 마체 얇은 마체를 갖고 있는 거. 뭐 과천 보스가 사실 욕심이 나는데 저 최고의 57kg는 그런 거 보여준 게 있으면은 뭔가 조교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저게 지금 어느 정도 인기권에 거의 4등, 5등의 인기권에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상대가 약하니까 장추열 기수 보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마필이 지금까지 뛴 걸 보면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조교 한쪽에 좋은 것만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게 요만큼 있는데 나쁜 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빠요? 부중이 나빠요. 제 체중에 부중이 나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좀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면 부중 상관을 안 할 좀 그 부중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성적이 좋던가 뭔가 있어야 돼.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는데 조교만 잘했다고 장추열 기수라고 해서 57kg의 부담 중량까지 어떤 불리한 조건을 다 극복해낼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빛 파워요? 요게, 근데 이 말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뛴 거를 그러니까 주행 심사를 갖다가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나머지 주행사를 보면은 막 보니까 뭐 말도 못해요. 예, 진짜 그냥 더 심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번 딱 뛴 걸 갖고 그렇게 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 들랍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축 세우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뭐 굳이 세운다면 원더풀 캣이나 뭐 이 남천 서브 이 정도인데 역시 얘네들도 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겁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순위를 골라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위를 골라내기 어렵다니까. 고를 수는 있어요. 제가 오두마번 하지 않습니까? 저기 예상가들이 8, 10, 7, 4, 2 뭐 이런 식으로 오두마번을 해요. 하긴 하지만은 저 말이 어떤 객관적인 그 순위를 매길 수는 있지만 실전에 들어가서 어떤 외부에서 오는 그 뭔가 충격이라 그럴까요? 뭔가 있으면 그냥 얼만큼 무너질지 그걸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질러대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오경주였습니다. 네, 10마리가 출전하는 6경주면 1800m. 이것도 마찬가지죠. 20조 조교사 성상현 조교사요. 말 한 2마리, 1마리 써요. 15조도 보니까 뭐 정화백조, 그러니까 1마리인가 조교하는데 거의 9시 돼서 나옵니다. 물론 그렇죠.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조교 관리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마 업계에 있는 저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기수나 조교사나 관리사나 어떤 마방에서 이제 직접적인 그 관련된 정말 수없이 많은, 지금은 저희 때는 조교사가 뭐 견학 가는 게 없었습니다. 저 막 시작했을 때 저희 선배들이 뭐
한 1, 2기 정도 했었죠. 기수양성소 1, 2기 기수가 83년도인가 그 아시아 경마대회가 처음 열렸죠. 그때는 정규 1기생들도 뭐랄까 뭐 레벨로 따지면 순위로 따지면 중간 정도, 중간에서 조금 위였었어요. 요 위에가 누가 있었냐면 이 단기생들이 있었어요. 단기생, 특기생들이 있었습니다. 단기생, 특기생들이라는 건 뭐냐면 기수가 적었기 때문에 마방에서 말 좀 탈 줄 알고 체구가 좀 작은 사람들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실습을 시켜서 기술을 대비시킨 사람들이고, 그 밑에가 이제 1기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규생, 기수 양성소 정규생으로 시작해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단기생, 특기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생, 특기생들은 보면 전부 다 뭐 마방에서 이제 관리사를 하다가 이제 하던가 이제 그런 적이었었는데, 뭔 얘기를 하려던 하여튼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 1기생부터 이제 그 일본의 중앙경마에 이제 교류 경주를 한 3사람씩 뽑아서 이제 왔다 갔다 막 할 때,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저도 이제 다음 차출이 있었는데, 예,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얘기를 들으니까 가서 이제 막 선진국 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걸 만들어. 근데 자기 걸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땐 잘못 만들어. 모르겠어요. 잘못 만드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옛날 방식의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태까지 마방을 6개인가 7개인가 돌아다니는 조교사 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조교사도 그 주에 출전하는 말을 먼저 조교를 하지, 나중에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인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차주 출전 말을 먼저 조교하고 금주 출전하는 말을 나중에 조교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뭐 보면은 갑자기 차주 말을 막 타요. 근데 금주말 탈 때쯤 돼서 비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하여튼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방에 가면 금주부터 출전하는 말부터 조교를 끝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주 출전만은 바쁘면 또 안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생긴 마방들은 보면은 2시간씩 막 계속 다음 주 출전하는 말, 그리고 한 마리 딱 하는데 8시 반, 9시 다 돼서 나옵니다. 아유, 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성실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파이널 질주입니다. 장추열 기수인데 저도 머리 잡았는데, 지난번에도 걱정스러웠다고 얘기했었나요? 하여튼간 제가 한번 저기는 삼복승식에 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때 잠깐 바짝 하는 거였었는데, 사실 얘가 보여준 건 없죠. 19조에 있던 마필인가요? 덩치 크고 그랬던 마필인데, 오늘도 이제 장추열 기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지난번 뛴 만큼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빛나는 질주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빛나는 질주, 제가 지난번에 그 전번인가요? 추천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마필이야말로 전날 포화 17%인가 18%였었죠. 주로의 이점을 상당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 마필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을 거기, 이번에는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런 저렇게 아까 얘기했던 게 뭐죠? 이게 뭐죠? 문학 댄스, 이 빛나는 질주, 이런 마필들을 보면요, 나가실 예싱할 윤승할 때 한번 보세요. 허리가 엄청 깁니다. 걸음이 엄청 크고 느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주로가 가벼우면 힘을 덜 씁니다. 근데 저게 바닥에서 힘을 만약에 안배를 한다? 못해요. 기수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중간이든 어딘가든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말들은 힘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문학댄스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똑같이 못 뛸 거라고요, 저마필은.
저는 뭐 예상도 안 했습니다. 이경주의 저 골든볼도 마찬가지. 좀 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그 전번에는 어떻게 선행 외곽에서 탔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효정 기수의 주먹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번에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먹이 높으니까, 주먹이 어디에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주먹이 이 목 위에서 들렁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만약에 말이 고개가 뭐 낮아도 마찬가지지만, 저 골든볼이라는 말은 고개도 높아요. 높은 데다가 자기가 주먹을 들고 높이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높은 말을 더 들으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땡기니까 어때요? 말은 뛰고 싶으니까 도리도리해. 뭐 이렇게 놓고빗기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 안 쓴다면서. 하여튼간 그냥 말이 고개짓을 막 해요.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러놓고 어떻게 들어와?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말이 한번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제가 변수. 그러니까 어떤 기수가 실수하든 외부적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말이 막 뛰는데 450km짜리가 뛰는데 500km짜리가 와서 순식간에 탕 부딪혀요. 그러면 이 450km짜리는요 탕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들 한번 부딪혀 보세요. 마찬가지요. 450km짜리가 500km짜리 부딪히면 어떻게 땅 부딪히고 튕겨져 나온다니까요. 그게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내려갈 때 여러분들 헛디는 거랑 똑같아요. 등에 식은땀 난다고 힘이 쭉 빠진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저런 것도. 그러니까 말이 한번 딱 그러고 나면 힘을 폭삭 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먹을 낮추라고.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이쿠야스 기수 때부터 주먹. 이쿠야스 기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손가락이 짧아서 남들보다 핸디캡이 그거라고 자기가 인터뷰에서 그랬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고삐를 쥐는 손에 악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삐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요? 이 손가락 두 개, 제 손가락 두 개 이렇게 이 정도 넓이, 이거보다는 조금 얇죠. 1.5배 하나, 1.5배라고 해요. 두 개 정도의 폭이요. 넓이는 한 3, 4mm 되려나요? 5mm는 안 될 것 같고 3, 4mm 될 겁니다. 두께가. 그럼 이걸 손 아구에다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손가락에다 거는데, 이 손이 짧으면 이게 말이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삐가 이 손가락이 쥐어주질 못해요. 꽉 고삐를 이렇게, 여기 선이 있네. 이 선이 이게 저거거든요. 제 여기 탭 선인데, 자, 이렇게 잡아서 이 새끼손가락에다 끼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삐 말 입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눌러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거는 없다고 치고. 자, 이렇게 눌러 잡으면 이게 여기에 걸립니다. 이 새끼손가락에 딱 걸리고, 이 손가락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꽉 누르면은 이게 여기서 아무리 말이 끌고 가도 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손가락이 짧으면 어떻게, 이 누구죠? 고삐가 두껍기 때문에 이 힘을 줄 수가 없다고요. 말이 끌면 그냥 고삐가 여기서 막 삐져나가요. 손아귀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게 핸디캡이라고 옛날에 처음에 온 일본 기수 이쿠야스 기수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그냥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당장 뭐 그게 중요하겠죠. 적중이 결과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모르고 결과를 끌어낼 수는 없어요. 다 알아도 결과가 그렇게 매번 좋은 결과만 낼 수도 없는 거죠. 없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 골든볼이 지금 3번 게이트인데, 자, 이번에는 어떤 식의 전개냐? 선행 간다고요. 조건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 선행 갈 때 정말 어떻게 선행 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일단 뭐 배팅도 하셔야겠지만, 그다음에 NK 모치도 지난번에 처음으로 잘 뛴 거니까 저런 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저 강철 전사도
매번 그만큼 뛰는 마필이에요. 덩치감 못하죠. 딱 하나 걸리는 게 그로운데 2주 만에 나죠. 컨디션이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저게 지금 썬더 모카신의 혈통인데 1200까지는 상당히 좋은 뭐 뒷심도 보여요. 썬더 모카신의 말들이 이제 형제들이 대부분 자마들이 뭐냐면 몸이 등치는 490kg, 80kg 나가는데 몸이 뻣뻣해. 리듬감이 없어서 장거리 가면 조금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자, 그로우였습니다. 네, 8마리가 출전했는 구경주입니다. 1400m고요. 페어스카이즈였죠. 뭐 선행 가서 이겼던 마필인가요? 코스모로는 예전에 김태희 기수가 물 먹으러 갔던 마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런 마필도 왜 물 먹으러 가냐면 등치는 크지만 허리가 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후구가 약해요. 후구가 약하다?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냥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조금 그 걸음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저가 사람으로 저로 치면은 한쪽에 이제 이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우리 애 어릴 때 이 공 차주면은 이 디스크 때문에 오른발을 못 써요. 한 두세 번 차면 아파가지고 막 전기가 옵니다. 그래서 왼발로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른발잡이니까 왼발이 훈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설프다고요, 차는 게. 그 오른발을 못 쓰는 거거든요. 허리 때문에. 그냥 여기 뒤에 후구의 어떤,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체적인 거예요. 뭐 허리가 될 수도 있고 비주얼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든 간에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뒷바퀴가 한쪽이 빵꾸 났어. 빵꾸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바퀴로 굴러가니까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거든요, 자네들도. 예. 그다음에 기분 좋은 말도 그렇고 스마트별 뭐 에이스케이프 뭐 이렇게 인기권에 있죠. 탱자가 저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얘가 보니까 제일 센데 1200 기준이야. 1200에서는 정말 뭐 좋은 기록을 많이 냈던 마필이지 않습니까? 근데 1400에서는 기록이 없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200만 가면 항상 조심하십시오. 네, 그 이상은 1300 이상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역시 이제 1번, 5번, 6번 뭐 세 마필로 압축은 할 수 있다. 구경주였습니다. 네, 8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m고요. 디아나, 바덴바덴, 소아라스타, 마이티존 이렇게 네 마필인데 디아나 뭐 선행가 하겠죠. 뭐 문신 되어놓고 뭐 여기서 뭐 그 다음에가 이제 소아라스타인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예술이 하면은 사실 센 편성은 아닙니다. 뭐 다른 마필도 슈어니스라든가 이런 마필도 센 편성은 아니었었고 그 전경주를 한번 보자고요. 뒤에서 잘 탔어요. 인기 1인데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얘는 덩치만 컸지 리듬감이라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자마자 푹 들어가지고 얼마나 곱비 짧게 잡는지 한번 보세요. 나오자마자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제 이 임다빈 기술을 많이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도 많이 칭찬했죠. 뭘 칭찬했냐면은 겨울에도 장갑을 안 끼고 말을 탄다. 조교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곱비가 여기 끝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보이시나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쪽에다 이렇게 감아쥐고 이렇게 이렇게 누르죠. 이렇게 왼쪽으로 감나요? 오른쪽으로 감죠. 예, 오른쪽으로 감아서 눌러 잡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 잡으면 이게 좀 뻣뻣해서 그런데, 근데 이 기수는 겨울에도 장갑을 안 끼고 그걸 해요. 요즘엔 끼더라고요. 요즘엔 끼고 예전에 또 38주에 누가 그 박흥진 조사분이 계실 때. 거기 관리사가 이 한겨울에도 장갑을 안 끼고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렇게 얘기할까요? 장갑을 지금은 목장갑 끼고 우리나라 빨간 장갑 있지 않습니까? 목장갑 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빨간 장갑을 또 껴. 겨울에 손 시려우니까요. 그 여러분들 뚝섬 시절 때는 그 강바람이 바로 거기에 강이지 않습니까? 한강. 이 하나만 끼면 손이 곱아서 나중에 내릴 때 못 펴요, 손이.
그래서 두 개를 낍니다. 두 개를 끼면은 고삐의 감각을 못 느껴요. 말 입하고 이 소통을 못 해요. 그냥 자기 그냥 안 끌려다니고 그냥 말이 하는 대로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을 안 끼는 게 대단하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칭찬을 했던 기억입니다. 근데 저 이 임다빈 기수의 그 고삐를 잡는 그 주먹을 가만히 이렇게 뭐 화면으로 비치니까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은 가끔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잡는 모습이 좀 선명하게 보일 때, 그럴 때 보면은 정말 그 고삐를 쥔 손이 와 정말 부조를 강하게 쓰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누구죠? 이혁 기수나 장출 기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리지? 그러니까 얼만큼 그 제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어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임다빈 기수가. 근데 누구죠? 장출 기수나 이혁 기수,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일요일장인가 머스킷 데이인가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임다빈 기수가 21조 말인데 뺏긴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그런 이유인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하게 보였던 주먹은 그렇게 실전에서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움켜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비치질 않으니까 좀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손가락이 이 새끼 손가락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렇게 펴진다고요. 가끔 보면은 말이 이렇게 안 뛸 때 보면 주먹을 앞으로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뛰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핀다고요.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렇지 않을까? 뭐 제 예측인데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3번 바덴바덴이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제가 여기서는 무시 못합니다. 마이치손도 센마필 있죠. 센마필인데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10주 만에 또 나오는데 아프든 말든 조견을 했습니다. 조견을 했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 위주로 좀 공략하는데 축 세우기가 조금 애매해요. 저 바덴바덴을 좀 축으로 가고 싶은데 김용곤 기수가 또 안착을 해 있기 때문에 요 전애들 이제 그런 것들 타는 어떤 그 전개하는 거를 좀 잘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 마필도 만약에 그런 식이면 저 마필을 좀 축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단지 하나 이제 1400인데 괜찮을 겁니다. 1400도 띄워보고 1600도 띄워보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흐름이 조금 느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태까지 뛴 걸 보면은 바덴바덴이 제일 좀 세게 뛰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교도 괜찮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쪽으로 축을 가닥을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13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준하